이번 시간에는 Vlay가 제공해주는 Vlay 프레임 버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씬을 좀 간단히 트러스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플랜을 하나 까줄 건데 Vlay로 가고 지하 머틀에서 Vlay 플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얘가 사이즈는 요만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무한대 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얘들을 좀 색상을 좀 적용해 주겠습니다. 색상 적용해 주셔서 재질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얘를 우클릭하고서 Assign New Material 하고 Vlay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Vlay Material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Vlay Surface로 갖고 얘도 Vlay Material을 넣어주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이트도 뭐 이쪽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Vlay 스피어 라이트. 더 많은 라이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Vlay로 가고 여기 선택해 주면 됩니다. Vlay 스피어 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요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Vlay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Vlay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Vlay를 디폴트 렌더러로 지정했기 때문에 바로 Vlay 프레임 버퍼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렌더링 된 사이즈를 보니까 960 곱하기 540입니다. 나는 이 해상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쪽 클릭해갖고 커먼 탭에서 레졸루션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프리셋이 HD 540으로 되어 있어갖고 960 곱하기 540인데 나는 좀 640 곱하기 48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640 곱하기 480으로 바뀝니다. 원한다면 사이즈를 여기서 언제든지 바꿔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뒤쪽이 좀 더 크게 보여야겠습니다. 실시간 렌더링하고 뒤쪽을 좀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 얘가 좀 올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로 되고 좀만 더 크게 얘가 좀 안 보일 정도로 좀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조금 라이트가 설명을 하는데 필요해갖고 좀 가까이 놓겠습니다. 지금 100%인데 네, 이 정도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RGB 채널 이미지를 보는 거고 알파 채널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알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왜 여기가 전체가 다 하얀색이냐, 밑에 플랜이 기본적으로 무한대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알파 채널로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알파 채널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보다가 얘를 클릭해주면 RGB 채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채널들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렌더링 관련 이미지들을 렌더링 할 때 여기에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다 꺼주면은 검정색인데 레드 채널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린 채널만 보고 싶다, 블루 채널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색이 다 체크해주면 RGB 컬러를 볼 수 있고, 여기 체크해주면은 알파 채널로 바꾸는 겁니다. 알파 채널 다시 꺼주면 RGB 컬러로 들어가고, 여기 클릭해주면 흑백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ave Current Channel, Save to Separate File, Save to Single File인데, Save Current Channel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여러 개의 채널이 여기에 등록될 수 있는데 현재 선택된 채널만
저장하고자 할 때 Save Current 채널을 이용하고, Save to Separate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을 각각의 이미지로 저장하게 됩니다. 즉 개별 이미지로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Save to Single 파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데 얘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이 EXR 형식의 이미지로 하나의 파일에 저장되게 됩니다. 뭐 RGB, 뭐 알파 기타 관련된 채널 이미지들이 EXR 이미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특정 이미지를 불러올 때, 그리고 얘는 이제 현재 채널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저장할 때, 그리고 얘는 좀 클린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 안에 얘 클린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실시간 렌더링일 때는 얘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제 팔로우 마우스 같은 경우는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를 먼저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분 렌더링 할 때 얘를 꺼주고 얘를 선택하고 V-Ray 머티리얼로 갖고 색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렌더링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부분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얘를 체크하고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합니다. 그럼 그 부분만 렌더링 됩니다. 물론 실시간이다, 여기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체가 다 렌더링 됩니다. 꺼주고 다시 실시간으로 보면 이 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렌더링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전자가 두 개인데 어떤 걸 이용하든 렌더링을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러면 스탑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 얘는 실시간 렌더링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렌더링을 해놓으면 특정 요소 값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값이 바로 렌더링 결과물에 반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색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색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좀 아까는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걸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렌더링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꺼주고 실시간 렌더링을 꺼준 겁니다. 얘를 이렇게 해준 후에 렌더링하면 이제 바뀝니다. 스탑 해주고 또 얘를 이렇게 하고 렌더링 해주겠습니다. 렌더링 도중에 취소하고 싶으면 스탑 버튼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중요한 옵션인데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Show Correction Control, 얘를 클릭하면 포토샵 같은 데서 렌더링한 이미지를 보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간단히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보정하고 싶다, 익스포저 클릭하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리셋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번 같은 경우는 이 하이라이트 영역에 좀 디테일이 날라갔을 경우, 좀 약간 하얗게 타들어갔을 경우 그런 걸 조절할 때 얘를 좀 낮춰주면 좀 하이라이트 영역이 좀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도 조절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해제하고 익스포저도 해제해 주겠습니다.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용해갖고 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줄 수 있고,
세츄레이션, 얘는 채도입니다. 올릴수록 진해지고 내리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바뀝니다. 채도를 완전히 빼버리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컬러 밸런스라는 것인데, 얘도 이제 색상을 조절할 때 뭐 사이언색을 좀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넣어주고, 레드를 좀 넣어줘야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젠타 강조, 그린 강조. 레벨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레벨 같은 것도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포토샵 같은 거를 사용해 보셨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공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옵션들인데, 이러한 옵션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체크하고, 얘가 처음에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려면 얘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얘를 체크하고, 이제 렌더링한 이미지를 실제 작업하다 보면 하나의 씬을 렌더링할 때 옵션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렌더링할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렌더링한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렌더링한 이미지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저장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히스토리 디렉토리에서 얘를 클릭해갖고 난 특정 폴더에다 저장해야겠다. 여기를 클릭해갖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프로젝트에다 저장해야겠다. 그러면 use 프로젝트 패스를 해준다.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얘들은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히스토리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히스토리 키고 얘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즉 enable, 가능할 수 있게끔, 히스토리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끔 얘를 체크해주고, 지금 이 렌더링 결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얘 마음에 드네? 그럼 얘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랬다가 색깔을 좀 한번 바꿔봅니다. 색깔이 얘보다는 얘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저장합니다. 그럼 얘하고 어떤 게 나은지 비교를 해봐야겠다. 보통 이제 노이즈 같은 걸 비교해 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끔 색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얘하고 얘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 A 항목 또는 B 항목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는 A, 얘는 B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막대가 나오는데, 이쪽이 A, 이쪽이 B입니다. A 이미지, B 이미지. 박스 클릭아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체크 해제된 막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A, B 지정돼 있어도 얘를 클릭해야지 막대가 보이고, 또 보면은 B까지 또 옵션이 있습니다. 좌우로 볼 수도 있지만 상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비교가 다 끝났다, 필요 없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리무브 해줍니다. 얘도 선택하고 리무브 해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작업하다가 필적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렌더링한 결과물들을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바로 이미지들, 렌더링 결과물들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